이게 마음을 모으는 게, 어, 비우는 것도 있지만, 모아야 될 게 있거든. 선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지만, 또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모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선과 기도를 함께 해야, 비로소 내가 이렇게 탁 맥을 잡고 나가. 아, 잡고 놓는 것도 수양에서도 마찬가지. 수양에서도 잡을 잡으려야 될 힘이 있고 놓아야 될 힘이 있거든. 근데 그게 이제 놓는 힘이 강하고 기도는 잡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면 내가 능히 마음을 잡았다 놨다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보고 또 안 보려고 하는 그런 힘도 생기고 하니까 공부를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잘 잡아서 하시면 훨씬 공부기에 잡기가 쉽습니다. 그냥 오늘 그냥 맘만 배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아이고 컨디션도 안 좋으신데 저희 간단히 몸을 이렇게 감성 풀어주게 하셨습니다. 지리산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요? 아유, 여기가 뭐 그냥 맨날 똑같아요. 그냥 산 있고 나무 있고 그래. 이제 요 밑에 이제 그 교무님들 요양소 짓는다고 우리 지금 부원장님이 집을 짓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거의 완공돼 가지고 아마 내년에는 교무님들이 여기 와서 많이 쉬고 뭐 좀 그럴 것 같아요. 어. 코로나로 좀 이렇게 쉬시니까 어떻게 많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래도 이게 살짝 좀 제가 지금 바쁜 게 있어가지고 마음에서 막 좀 헐떡이긴 했는데 아프니까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에라이 모르겠다고 쉬자고 쉬었는데 내가 쉬면서 느끼는 게 그러더라고요. 어, 자기의 무엇인가를 열어간다는 거, 내 몸을 열어간다는 게, 아, 두 가지가 있구나. 저도 몸이 아프거나 막힐 때는 계속 호흡을 하면서 내 몸을 열거든요. 호흡을 하고 여는데, 이게, 이 감기가 걸리니까, 코로나가 걸리니까 몸에 힘을 못 주겠는 거예요. 몸에 힘을 주면 몸살이 오니까 신경을 쓰거나 몸에 힘을 주면 신경을 쓰면 머리가 아프고 몸에 힘을 쓰면 몸이 막 자르르 쑤시는 몸살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못 주니까 몸에 힘을 뺀 거야. 그냥, 에이, 모르겠다. 이번에는 나도 오래간만에 한번 쉬어보자고. 그냥 감기약 먹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어쨌든 간에 잠속에 빠져들라. 이번에도 한번 잠을 한번 깊이 자볼까 하고 막 잠속에 빠져들어가서 자려고 몸에 힘을 쫙 빼고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게 몸을 여는 거는 내가 이렇게 호흡을 해가지고 움직여서 여는 것도 있지만 온몸의 힘을 완전히 다 이렇게 빼가지고 어디에도 힘이 안 가고 안 막히니까 얘가 저절로 이렇게 풀어지면서 열어진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한 5일을 쉬면서 그냥 약 먹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약 먹고 가만히 그냥 몸에 힘 빼고 자면서도 자는 와중에서도 생각이 안 일어나고 뭔가 이렇게 의지와 신념이 안 일어나도록 그냥 완전히 내가 논다 하면서 툭 하고 이렇게 몸에 힘 빼니까 마치 그 옛날에 그 병들었던 염증이 생겼던 막혔던 부위가 뭔가 이렇게 녹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야, 공부가 이렇게 내가 해가지고 풀기도 하지만 모든 걸 다 놓고 힘 빼고 가만히 있을 때도 풀어지는 또 묘한 게 있구나 하는 걸 내가 또 이번에 그냥 아프면서 봤어요. 어. 고생하셨습니다. 그 우리 문닭감정 저희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 일요일 날 제가 법회 보는 거는 우리 교수님들이 본 거라 그냥 기록 차원에서 올려놓는데 서사님이 문답감정 하신 거는 또 이렇게 와서 보는 조회수가 꽤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괜찮다고 이렇게 칭찬도 몇 번 들었고 뭐 그 공부 내용이 깊이가 있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갑자기 또 딱 지정해서 무슨 뭐 자기 감정 얘기하라고 부담스럽잖아요. 편하게. 저번에 남자니까 여자분들의 그 어머니나 어머니에 대한 그 감정에 대해서 저희 전주에 있는 김 여사가 아들들이 엄마를 바라보는 것과 이 여자분들이 어머니를 바라보는 마음 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혹시라도 또 그때 진우님 얘기가 너무 짧아서 죄송한데 다음번에 해도 될까요? 네, 그래요. 그럼 오늘은 그냥 우리 갑자기 우리 정토님 한번 그냥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어요? 아니 뭐 그냥 일단 생각 갑자기 질문은 안 나니까 우리 서주님 요즘 간만에 여유를 갖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 혹시 생각되는 바가 있으십니까? 제가 요즘, 잠깐만요. 이 가야 돼. 네, 기요. 서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얼굴 뵈니까 좀 눈이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한 5일을 누워있어요. 예, 좀 눈이 들어가신 것 같고, 아무튼 좀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돼서. 제가 요즘 근황이 좀, 좀 현장이 이제 종료가 돼서, 1차 현장이 종료가 돼서, 제 음성 내려와서 집에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집에 이제, 뭐, 집에 와서 뭐, 저 나름대로 청소도 좀 하고, 뭐, 이렇게 뭐, 과거에 이제 하지 못한 것도 조금 이렇게 저 나름대로 조금씩 돌보고는 있는데, 이제 이제 그게 뭐 세심하게 하지는 못하고, 이제 조금씩 이제 다음 이제 현장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라도 좀 못했던 부분을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남자인지라 세심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씩 이제 못했던 부분을 조금씩 이제 하고는 있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집에 온 지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2주 정도 됐고, 그 이제 이 현장, 이제 건설 현장이라는 게 종료가 되면 이제 뭐 집에 갈 사람 집에 가고 또 잔류 인원들은 또 그 잔류 인원대로 그 남아있는 현장 그 소장하고 조금 그 나머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이제 마무리 공정을 짓고 이제 그 사람들은 다른 현장으로 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 같이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종료가 돼서 내려와 보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다음에 어떤 이제 물론 이제 직업적으로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좀 다른 일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준비도 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뭐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만 조금씩 이제 저 나름대로 해서 준비를 해서 이렇게 다음 현장으로 어디에 갈지 모르겠지만 안 갈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이제 그냥 집에서 가까운 데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다는 우리 서진님의 말씀입니다. 네, 간만에 간만에 여유를 늘 바삐 달려오다가 여유를 갖고 그럼,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음. 우리 간만에 원중님 아니 뭐 하실 말씀 없으면 인사만 하고 끝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 아이고, 좋은 경험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뭔지 몰랐는데, 좋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네, 너무 힘들으셔서 좀 쉬시라고 그게 왔나 봐요. 아, 그랬다고 생각을 해야지. 네, 몸 조심하세요. 아이고, 예. 그냥 아이고. 우리 없으시면 우리 인타님 한번 또 인타 우리 왜 서방님한테 갑자기 미루십니까? 서방님 쪽으로 손짓을 하시는데 그래도 하실 말씀은 우리 교무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거기 많이 음. 춥죠? 아니, 지금 날씨가 왜 이상하게 따뜻해요. 지금 아직 겨울 이틀 안 날씨가 아니야. 왔죠? 겨울 날씨가 아니야. 예. 네, 아유, 그런데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아유, 거기 너무 춥고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네요, 우리 교무님이랑. 그, 괜찮아요. 뭐, 올해 따뜻해, 지금. 근데 코로나가 힘들다 그러는데 몸조리를 좀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못해서 어떻게 하죠? 예. 괜찮아요. 다 이게 뭐 사는 길이 있어요. 좀 쉬셔야 되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또 아니 관계가 있어가지고 너무 미안하네. 서사님 안부는 다음에 이제 그만 물으시고 마음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건 없고 네. 이제 서사님 겨울 동안에 그거 계실 것이 걱정이 됩니다. 도움도 못, 도움도 못 드리고. 아유, 어, 아니. 네, 네. 예, 그러면 건강 잘 챙기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 안 하면 또 우리 서사님 문여리 목사님한테 갑니다. 혹시 인사 또는 그냥 인사라도 하고 넘어가시죠. 아, 이 사람 자꾸 코로나 자꾸 얘기하잖아. 잠깐만. 그래 우리 정토님 아까 이제 생각할 시간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금요일 날 하나의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그 반 담임 선생님이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한가득 있는 거예요. 금요일 날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반 학생이 그거를 비우지 않아서 금요일 날 쓰레기통에 한가득 있길래 그 담임 선생님 딱 내려오길래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이거 쓰레기통 좀 비워주세요. 이게 안 비워져 있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하는 말이 왜 자기한테 얘기를 합니까? 음, 자기는 그 학생이 비우지 않은 음, 거지. 자기가 음, 자기를 음, 탓하는 아니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반 학생이니까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월요일 날 공지를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담임이니까 당연히 그 담임으로서의 음,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음, 선생님은 항상 그 말이 있어요. 음, 그거는 자기 탓이 아니라 그 음, 아이의 탓이지 왜 자기한테 얘기를 하냐고. 음, 근데 그게 몇 번 있거든요. 근데 음, 그럴 때 저는 그냥 뭐든지 이렇게 하나가 됐으면,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이렇게 해서 착 얘기를 하면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다양하기 음,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딱, 뭐, 내 뜻대로는 되지 않겠지만, 함께 해주길 바라는 거죠. 근데 음, 그런 관계들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요리를 해야 될지, 조리를 잘 해야 될지. 그래서 아이고. 화가 많아요. 맨날 소리 지르고 다녀가지고. 예. 그리고 첫 번째는 그거고, 두 음, 번째는 이 삶에 있어서 저는 20대부터 이렇게 계획적으로 많이 살았거든요. 계획적으로 쭉 살아서 그 계획을 다 이뤘어요. 그게 음, 바로 이제 결혼하고 애까지 그 음, 30대가 30살 안에 모든 걸 다 끝내겠다. 그 음, 30살에 모든 걸 다 이루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 허무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목표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건데 이 삶 속에서 가끔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허무하다. 삶이 뭔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목표로서 또 뭘 또 가져야 하나? 막
근데 뭐 또 딱히 하고 싶은 게 있지만 그게 이제 현실과 타협을 하면서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이제 혼자 있으니까 혼자만 탁탁탁탁 됐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가끔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이 삶에 대해 허무하다. 그리고 제가 30살의 목표를 정한 것도 전 30살 이후에 인생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0살까지 뭔가 쫙 되면 그게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벌써 이제 40대를 저버려 가니까 그런 나이를 먹는 거에 약간 두려움도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이 삶이 뭘까, 그 허무한 삶에 대해서 그 인생이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참 우리가 맨날 고민하는 근본적인 문제네. 이 사람이 어렸을 때는 좋은 거를 먹고 뭔가를 계속 내한테 축적시키면 이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돼요. 어렸을 때는 성장을 해야 돼. 커야 되고, 키가 커야 되고, 내가 살이 불어나야 되고, 내 모든 에너지가 활발하게 움직여 성장하는 시기라, 그럴 때는 뭐를 집어넣어도 얘가 쫙 성장을 위해서 다 보탬이 되는데, 이제 어른이 되면 뭔가를 계속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가부화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내 몸은 이미 완성이 됐는데, 뭐 좋은 걸 집어넣고 막 이딴 걸 막 집어넣으면은 얘가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성장할 게 없으니까 이제는 가부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신체의 모습이나 이 영혼의 모습이나 삶의 모습도 똑같은 거예요. 젊었을 때는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계획을 세우고 해서 막 달려가면 그게 다 내 양분이 되고 나한테 일심이 되고 나한테는 그것을 이루는 어떤 성과를 이루는 힘이 되고 하는데 이제 이게 한 40 넘어가서 50대 이기 시작하면 그렇게 하는 힘들이 나한테는 가부화가 되니까 내 에너지를 평온하지 못하게 하는 에너지로 이렇게 나한테는 힘든 에너지로 와. 그래서 나이가 먹고 어른이 되면은 내가 뭘 먹고 내가 뭘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에너지를 순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경제도 마찬가지로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경제도 가난할 때는 내가 막 저축하고 모으려고 하고 막 이러지만 나라의 한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모으고 쌓으면은 이게 순환이 안 돼가지고 경제부터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영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밖에서 구하고 밖에서 얻고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뭔가 그것이 내 양분이 되고 내 지식이 되고 나의 경험이 되고 했지만 어느 정도 뭐 나이가 먹고 나면 그것으로는 내가 성장을 못해요. 더 이상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오기 시작해. 왜? 밖에 있는 것이 내 것이 되는 시간들, 내 것이 되어지는, 안 되어지는 시간들이 생기기 시작해. 그러면 그때부터 뭐냐면 내 안에서 구하는 것들이 내 것이 돼. 밖의 것을 내 안을 가져올 수는 없어.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걸 보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했던 내 영혼이 성장하면서 내 안의 것들이 커나갔거든. 그럼 내 안의 것들이 커나가서 어른이 됐으면 내 안의 것들과 살아야 돼. 내 안에 나와 대화하고 내 것을 보게 되고 그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경전을 볼 때 부처님의 말씀을 보고 대종사님의 말씀을 보고 성인 위인들의 말씀을 보고 좋은 말씀을 보면서 그거를 토대를 삼아 가지고 그 양분을 가지고 나를 세우고 그 말을 통해서 내 의지를 세우고 그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을 세우고 이렇게 살았지만 어른이 되면은 남의 경전을 보는 게 아니고 내 경전을 봐야 돼. 내 경전. 나를 봐야 돼. 내 경전을 보고 내 삶을 보고 내 마음을 보고 나와 대화하고 나의 즐거움을 찾고 나의 기쁨을 찾고 그래야 되는 거야. 사랑도 마찬가지지. 사랑도 누군가 어머니가 나한테 사랑해주고 누군가 나한테 따뜻해주고
해주는 그 마음을 보고, 아, 나도 이렇게 베풀고 살아야겠구나 하고, 남을 통해서 내가 그걸 얻지만, 어른이 되면은 남을 통해 얻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봐야 돼. 이게 밖에서 그만 찾아야 돼. 내 안에서 있는 따뜻함,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 안에서 솟아나는 내 마음을 찾아야 비로소 그때 진짜로 끊임없이 행복할 수 있는 그 힘이 나오는 거야. 밖에서 찾는 거는 한계가 있어. 밖에서 찾는 거는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안 돼. 포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어른이 되면 이제 내 안에서 찾아야 돼. 그러한 시기들이 오는 거예요. 어른들이 나이가 들어서 허전하고 허무하고 하는 건 뭐냐면 계속 밖에서 구했기 때문에 내 안에 걸 못 찾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들어오는 거야. 왜냐면 그 경험들이 계속 똑같은 경험들이잖아. 그 수많은 경험들은 내가 늘 했던 경험들이라 더 이상 나한테 쇼킹하지 않거든. 신선하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들어와. 그러면 이제 안 들어오니까 이제는 안 채워지니까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어른이거든. 그래서 어른이 되면 이제는 남의 경제를 보는 게 아니고 내 경전을 봐야 되고 남의 사랑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사랑을 봐야 되고 밖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을 보면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쏟아나고 있는 기쁨과 희열과 행복과 나에 대한 그런 사랑을 가져야 내가 버틸 수가 있다. 안 그러면 이제 허무함이 와. 안 채워지고. 밖에서 채울 수는 없거든. 이제 그런 시기가 온 거지. 어. 그리고 이제 30대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우리 정토님이 그만큼 빨리 성숙했다는 거야. 성숙했으니까 빨리 지금 고전이 오는 거야. 어른이 빨리 됐어. 그래서 이제 어른이 돼서 내 내경전을 보는 공부를 해야 돼. 내 안을 바라보고 내가 뭔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어딘가에 기쁨을 느끼고 있고 나는 무엇을 통해서 충만이 되고 있고 나는 무엇이 기쁜 것인가를 나하고 끊임없이 대하는 시간 이제 가져야 돼. 이제는 밖에서는 안 구해져. 밖에서 구하기에는 경험을 너무 많이 했거든. 그러한 시간들이 온 거예요. 이제 나를 들여다보는 공부, 내 경전을 들여다보는 공부를 해야 돼. 나하고 대한, 나를 바라보는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그게 이제 어른이 되는 거지. 이제 그러면, 그렇게 여유가 생기면 이 남도 보이는 거예요. 남이 안 보인다는 건 내가 아직도 여유가 없다는 거. 바빠, 바빠. 바쁘고 늘 바깥이 바쁘고 하니까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지. 그 사람이 싫어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잔소리 듣기 싫어하는 어떤 그런, 약간 뭐 트라우마?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 남들한테 지적받기 싫고, 남들한테 뭔가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성격이 소유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이제 바쁘니까, 늘 바깥 일이 바쁘니까 뭔가를 쳐다볼 수 있는 여유가 없지. 그게 뭐냐면 내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을 안 가지면 여유가 좀 사라져. 밖에는 늘 바빠. 저도 뭐 일하기 시작하면 지금도 뭐 해야 될 일이 많은데도 못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면 몸이 쑤시니까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나를 들여다보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고 내 마음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바라보면서 여유가 생기니까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지켜봐주는 시간들을 여유를 가져야 비로소 세상이 보이거든. 세상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그 지혜가 생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다 보면 내가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어떤 그런 지혜들이 그 순간순간 딱 나오고 있죠. 우리 정토님은 이제는 이제 그만큼 이루었으면 밖에보다는 이제 내 안에 더 충실하세요. 내 안을 바라보는 공부. 뭐 경전을 통해 바라보든 기도를 통해 바라보든 연부를 통해 바라보든 묵상을 하고 바라보든 걸으면서 바라보든 나를 바라보는 시간하고의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그러면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나한테는 큰 보배가 되는 거지. 음. 그런 시간들을 가지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고민을 하시는 거야. 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자기 영혼을 가르치는
묘한 것이 있어. 그것이 나에게 자꾸 가르침을 줘. 이제 그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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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고 너에게 돌아오라. 너에게 돌아오라. 그러니까 자꾸 험마음을 주는 거지. 험마음을 줘서 자꾸 나를 돌아보게 하죠. 아픈 것도 마찬가지. 야, 그만 나대라. 그만 신경 쓰고 그만 나대라. 지금 안 해도 돼. 지금 안 해도 돼. 음, 지금 안 해도 돼. 꼭 하려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마음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의지가 일어나고 수많은 신념이 일어나니까 그게 나를 치고 남을 치는 거예요. 나를 치면서 내 몸을 아프게 하고 남을 치면서 관계를 불편하게 하고 이런 거거든. 안 해도 돼. 어, 기다려. 기다려서 가라. 기다려서 행복하게 가. 이제는 막 힘들게 막 나를 막 아프게 하고 여기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즐겁게 살아라 이거야. 내가 행복하게. 내가 행복해서 내가 충만됐을 때, 내가 즐거웠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이 좋아지는 거거든. 그래야 나도 좋아지고 남도 좋아지고 하는 이제 그 삶을 살아가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그만큼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는 행복한 마음으로 하라. 저번에 되겠지만 행복하고 즐거울 때가 내 성품이 가장 가까운 에너지가 나온다. 그때 비로소 내가 여유로워지고, 내가 지혜로워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남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이제 그런 길을 걸어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꾸 정태민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야. 자기를 돌아보는 메시지를 몸으로, 마음으로 자꾸 주거든. 이제 그만해라. 그만하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음, 그런 시기가 됐어. 우리 정토님은 빨리 성숙하셨네. 그게 한 50대가 돼야 나오고. 빨리 너무 달려와서 너무 많이 이루었으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되는 거야. 예, 우리 정토님이 질문하신 두 번째 내용은 정토님만 해당되는 건 같진 않아요. 살아가면서 일과 인연이 잘 풀렸든 안 풀렸든 마음이 헛헛해지고 허망해지는 거에 대해서 참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일과 인연에 바깥에서 보통의 사람들은 이때 바깥으로 치달아서 더더욱 남편이라든지 어떤 성공, 명예로 치달아가는데 오늘 서사님께서는 내면에서 찾아야 될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받드는 저조차도 생각이 많이 됩니다. 첫 번째 해주셨던 질문은 저도 늘 50이 넘어서야 지금에서까지도 많이 겪고 있는 아픔입니다. 아픔이라기보다도 내 맘 같지가 않아요. 내 맘 같지가 않아. 그래서 요즘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농담도 우리 서사님은 저한테 제가 가끔 농담하면은 자네는 그 농담을 하지 말라니까 재미없어. 안 하는 게 도움되겠어요. 그냥 서사님은 단칼에 끊어주시긴 하는데 농담이나 칭찬조차도 또는 배려조차도 이게 사람을 봐가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어디 다 내 맘 같지가 않아요. 웃자고 온 농담도 죽자고 달라들 때도 있고 그냥 생각하고 배려한 얘기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사님 말씀처럼 좀 여유를 가지고 나를 지켜보고 남을 지켜보면서 내 맘 같지 않고 내 생각과 같지 않기 때문에 또 사람은 모든 일과 인연에 대해서 다 다르게 보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여유를 갖고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주무님 요즘 서방님도 일본에 가시고 그 주무님 4명의 우리 다둥이들 키우면서 또 요즘은 어떤 마음으로 사시는지 주무님 말씀 한 말씀 또 있으면 듣겠습니다. 맞습니다. 준비된
안부 묻지 말라고 하셨는데 안부를 묻지 않고 이제 걱정을 해드릴게요. 코로나는 마스크 들고 마스크 벗지 않겠어 제가 잠깐. 코로나는 후유증이 심하더라고요, 교무님. 아, 그래서 그래요? 격리 끝나고 뭐 한 5일 동안 약 먹고 한다고 해도 그 뒤로 회복 속도가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몸 관리 잘 하시고 잘 드시고 좋은 거 골라 드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대원 씨 없는 한 달을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은 아빠 없어도 우리 잘해보자 으쌰으쌰 했는데 애들도 서서히 이제 그 각오가 조금 무너지기도 하고 저도 강단 있다가 이제 잠깐 자꾸 이게 줄어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요즘에는 집에 가면 계속 애들한테 엄마 힘들다 사는 게 왜 이러냐 이제 애들한테 신세한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애들이 제 말을 이해를 해 철이 들었으면 이해를 할 텐데 그냥 혼나니까 그냥 풀이 죽어 있다가 또 돌아서면 자기네끼리 떠들고 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에게는 얘기했었는데 사람이 뭐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뭔가 나의 에너지를 발산하는데 또 그 질량이 보존되는 법칙이 있는 것 같다. 대훈 씨가 있을 때는 아기들하고 힘들었던 거 얘기해서 풀고 직장에서 받았던 거 얘기해서 풀고 그랬는데 집에 와서는 그런 상대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한 달 동안 그냥 계속 혼자만 이렇게 묵혀두거나 했다가 다른 종류로 애들한테 화풀이처럼 됐다가 그래도 풀지 못한 거는 계속 제 안에 있으니까 뭔가 답답한 느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부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자꾸 주변을 원망했어요. 대훈 씨가 요즘에 연락을 잘 안 하니까 바빠서 어제는 이제 그 사이클 풀었거든요. 혹시 일본에서 바람나냐? 왜 연락이 없나? 이랬더니 이제 바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이들하고 퇴근하고 6시부터는 계속 시간이 있으니까 자기가 언제든지 연락을 하면 되는데 나는 그쪽 상황을 모르니까 지금 일을 추가로 하는 건지 끝나고 온 건지 연락을 할 수가 없다. 먼저 연락을 하라.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카톡 보내면 아침에 출근 잘했어요. 그러면 네. 뭐 이러고 점심 먹었어요? 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직장 생활인데 나는 놀면서 일을 하고 자기는 뭐 핸드폰도 못 보면서 일하나? 이제 약간 혼란이 있었죠.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그럼 연락 자주 할게 이러면 이제 그런 대답을 들으려고 저는 물어봤는데 내라고 대답하는 것도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화가 나서 그 뒤로 이제 지금 이 상황은 계속 카톡으로 주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저도 이제 그 뒤로 계속 대답을 네,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서운함이 있는데 전화 끊고 나서 카톡 끊고 나서 교모님 하셨던 그 말씀이 저도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나의 허함, 그러니까 내가 풀지 못한 거를 대훈 씨 탓을 할까? 대훈 씨한테만 내가 그걸 풀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요즘엔 책을 계속 보면서 그걸 풀려고 하거든요. 그 책 대목의 한 대목이 어, 내가 가질 수 있는 내 마음의 크기보다 내 마음이 그 크게 커야지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글귀가 있어서 여태까지 내가 아이들한테 자꾸 화를 내고 왜 이거 못해라고 계속 지적하고 했던 게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작았구나라는 생각이 그전에는 계속 이론적으로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뭐 계속 이런 말을 듣다가 이제 제가 확 어제 그저께 와닿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남들한테는 뭐 마음 공부한답시고 말도 주절주절 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반성과 참회와 그리고 또 다른 저만의 각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윤 씨가 이제 오늘은 뭐 어디 도쿄 관광을 해준다고 회사에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잘 갔다 와 재밌게 갔다 와 그럴 텐데 저도 그냥 네 이렇게 보냈죠. 아이 그래 좋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보내지 않고 그래서 그냥 또 남들은 뭐 대훈 씨랑 17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그렇게 애틋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거리를 둬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이 혼자 있으면서 좀 이제 내가 나 스스로 독립적으로 마음의 독립을 그러니까 저는 결혼하면서 엄마한테는 독립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런 약간 그러니까 기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또 신랑한테도 계속 기대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뭐 마음적으로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참 마음의 힘이 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이번에 또 깨달는 계기가 돼서 좀 제 마음을 아까 가선 씨가 말한 것처럼 이게 뭐 허하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뭔가 자꾸 나 혼자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런 힘이 약하다는 걸 알게 돼서 앞으로 남은 40년은 더 살겠죠. 40년은 교무님 말씀처럼 자꾸 제 안의 걸 쳐다보고 제 안의 견점을 찾고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어쨌거나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어쨌거나 돌아보고 또 뭔가 이것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자기 마음을 비춰보려고 하니까 가능한 거지. 그러니 그 대중사님께서 상근기 백년할 거 내공부 1, 2년이면 된다고 하시는 것처럼 세상에 사는 것과 도가에 사는 것이 이렇게 다르거든. 자기 마음을 빨리 해양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힘든 일이에요. 사인들에게는 이런 말조차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없고 돌이킬 수 있을 만한 어떤 청년의 어떤 것들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연이라는 게 참 무서운데 사실은 내 안의 것을 들여다보면 정말 수많은 보물이라 그러나 수많은 보물들이 이 안에 있어.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마음을 끊는다 그러면 마치 남편과의 관계를 끊고 나 혼자 이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내가 홀로 서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남편하고 관계를 할 때는 잘 하고 내가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을 때 또 만족하는 힘을 얻고 이거를 어쩌는 거지 누군가의 관계를 끊고 누군가의 뭐 뭘 다 정리하고 나 혼자 그냥 있으면 뭐 편안한 걸 찾자 이런 게 아니거든. 이 마음의 세계라는 게 이 마음의 보물이라는 거는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서 혼자 있어도 좋고 같이 있어도 좋고 묘한 그 자리가 있거든. 그거를 얻어서 같이 있어서 하하 웃고 좋고 혼자 있으면 그냥 나 혼자 있어도 좋고 그 무한한 이 강명을 얻어서 갔을 때 그러니까 능히 뭐 밖에 있어도 좋고 안에 있어도 좋고 그냥 돌아다녀도 좋고 안 돌아다녀도 좋고 이 힘을 얻지 않는 거거든. 이 힘을 이게 나한테 있단 말이야. 이게 나한테 있는데 내가 못 찾을 뿐이지. 내가 못 찾을 뿐. 그래서 옛날 숭산 스님이 하신 말씀 그거거든. 오직 모를 뿐.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모르겠다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충만이 돼. 내가 이게 뭘까? 이게 뭔가 찾으려고 하면 못 찾아요. 찾으려고 하면 파도를 일으키니까 자꾸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물결이 잠자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찾는 거야. 그래서 오직 모를 뿐.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아무것도 찾지 않겠다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저절로 충만되는 그 마음이 있거든. 그게 그 마음이 있어. 그 마음을 찾고 나면 그냥 하늘만 바라봐도 그냥 좋고, 그냥 길을 걸어가도 좋고, 왜? 구하지 않으니까. 구하니까 못 찾는 거거든. 찾으려고 하니까 안 보여. 근데 아무것도 안 찾고 가만히 그냥 그대로 있으라. 그래 그 말이 나온다. 그대로 있으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충만이 돼. 어. 뭐 찾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는 뭔가 찾아가지고 얻으려고 그러거든. 이거는 찾아서 그 자리가 아니거든. 안 찾고 가만히 있을 때 얻으잖아. 그러니까 그 자리를 보려고 그러면 그냥 안 찾고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얻으려고 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나오는 마음이 있어. 그거를 찾았을 때 내가 살아가는 게 편안하지. 안 그러면 자꾸 구해야 돼. 얻어야 되고 뭔가 내 안에 뭘 집어넣어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어넣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안 돼간다. 어른이 됐잖아. 어른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안 돼. 이제는 구해서 얻는 게 아니고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스스로 충만되는 그거 있어.
그거를 이제 찾아서 가시는. 어렵죠? 어렵지만 이게 길이야. 그리고 변호사님, 주무님은 그래도 참 점잖으네요. 어, 보통의 여성분들은 제가 교당에서 활동하다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사진 보면은 제 정도도 답이 없는데, 이제 뭐 어떻게 교무님들끼리 야유를 간다든지 교도님들끼리 야유를 가면은 막 하하오 사진을 올려놓으면은 그래도 우리 주무님은 참, 네, 뭐 이렇게 보는데 제 정도는 그 뒤로 제가 이제 뭐 사진 절대 안 올리는데 좋냐? 그거 점점점점 이렇게 찍혀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불편한 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래도 주무님은 예의를 갖춰서 그래도 이렇게 네 이렇게 공손하게 답을 주셨네요. 네. 하지만 뒤에는 부글부글 아, 예, 그래? 아, 충격이 그, 안 되고 부글부글한 거. 밖에서 얻는 건 그런 거예요. 밖에서 그래, 얻는 건 끝이 없다니까. 그래. 밖에서 얻는 건 끝이 없어. 우리 이 남편이 얼마나 많은 대꾸를 해줬겠어, 지금까지. 그 대꾸 다 날라갔잖아. 지금까지 수많은 얘기해주고 수많은 좋은 얘기했어도 지금 그게 없잖아. 네. 밖에서 구하는 건 한계가 있다니까. 아무리 구해도 충족이 안 돼. 그거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 주무님은 왜 제가 마스크를 말을 할 때는 벗으라고 했냐면은 이게 무선이기 때문에 이게 마스크를 통해서 가면은 잘 안 들릴까 봐 이렇게 또 전달. 근데 목소리가 워낙 또롱또롱해서 상관이 없네요. 예. 우리 오늘 문열이를 이제 회장님한테 가려고 했는데 문열이를 정토님이 해주셔서 회장님의 또 마지막 그 질문이나 오늘은 문열이가 아니라 문 다듬 우리 회장님 하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회장님 몸안 좋대?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코로나 때문에 한 2달, 3달 갔어요. 후유증이. 오, 예, 그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의 그 이제 생각이나 의견 이런 걸 들었는데요. 모두가 그 서사님을 통해서도 말할 수 없는 그 가르침을 받았지만 우리 교부님이나 또 정토님 또 우리 주무님 말씀을 듣고 참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다 모두가 다 선생님이에요. 근데 우선 그 우리 정토님 이제 성격으로 봐서 이렇게 그 쓰레기가 이렇게 차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인간 그 사람하고 관계를 생각하면 이게 사람은 천차만별이에요.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못 보는 사람도 있고 크게 쓰레기 있는 곳에 쓰레기가 좀 있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그거를 치우는 담당자가 있으니까 걔가 치우더라 기다리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거를 보고 그냥 못 본 찌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야 그 뭐 쓰레기가 차 있네 이 정도로만 이렇게 살짝 건드려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치워라 하고 지시 쪽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어떤 선생님인지 모르겠어. 나보다 아래 직급이 아래고 나이가 적은 사람인지 아니면 직급도 높고 뭐 나보다 나이가 있는 하여간 그런 관계 이제 그런 걸 종합적으로 이게 판단을 해야겠지만 아무튼 요즘에 그렇더라고요. 묻지 않으면은 말하지 마라. 이 같은 얘기로 지시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냥 쓰레기가 가득 찼네 이 정도만 해도 머리가 돌아가면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사람은 한 예를 들어서 10명 같으면 한 2명 정도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문제를 놓고 예를 들어서 자식을 사랑해야 하느냐라고 예를 들어서 했다면은 누구나 다 그래지 사랑해야지라고 대답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두 명은 왜 자식이 자식을 꼭 사랑해야 하냐? 내가 더 중요하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하지. 저 새끼가 가들은 죽어 알아서 살아야 한다는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전혀 예를 들면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면 자식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하고 나와 관계가 내가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해도 될 사이인가 아니면 그냥 못 보고 그냥 못 펀치고 지나가는 그런 사이인가 또 말을 해주되 그 지시어가 아닌 뭐 권유 정도로 뭐 이렇게 막 허무 막 이런 뭐 삶에 대해서 뭐 그 주관에 그런 것들 그냥 이미 맛봐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전생에 이미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서 그런지 우리 요거는 전혀 딴 세상 얘기죠. 그런데 저는 생각도 오래오래 뭐 이런데 안 빠질 것도 같은데 이제 그래도 허무하다고 생각하면 삶에 의미도 없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모든 힘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도원이라는 분이 꿈 넘어 꿈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작은 꿈을 가지면은 그걸 이룰 수가 있다. 이루고 난 다음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성취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허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보다 조금 다른 꿈 너머에 다시 다른 꿈을 다시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다. 없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그 꿈 넘어 꿈이 한 단어로 한 단어로 이렇게 해서 강의 연구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는데 그 저도 같은 것 같으면 몸도 받아주고 다 견뎌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삶이 지속되고 오래되니까 이게 쌓이면서 어떤 것들은 이제 마음은 마음 따로 몸 따로 그래요. 마음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데 몸은 안 따라요. 이게 뭐 그 생각도 몸처럼 흙덩이처럼 됐다가 이게 돌덩이처럼 굳어지고 쇳덩이가 되는 쇳덩이. 그래서 점점 단단해져 가지고 이게 융통성이라는 게 없어지고 그게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꼰대 정신인가 모르지만 그러지만 마음으로는 이게 그래서는 안 되겠지 고쳐야겠지 한다지만 더 단단하게 굳어가는 거 이거 어떻게 할지 저는 그게 좀 걱정입니다. 솔직히. 예. 얼마 이제 언제까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단단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저 자신부터도 남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런 것보다도 나 챙기는 거 이것도 급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게 이렇게 허무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자기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그 공허함이 없고, 그게 너무 열심히 살아도 공허함이 와. 왜냐면 에너지가 남아있질 않으니까 다 비워지니까 소진돼 버리니까 이제 공허함이 오기도 하고. 우리 회장님은 의지와 신념이 강하신 분이거든요. 아직도 그 의지와 신념을 갖고 계셔. 이게 그러니까 회장님이 단단해지는 이유도 그 의지와 신념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단단해지신 거예요. 이제는 좀 놓고 편안하게 편안하게 좀 살으셔야, 그게, 저번에 되게 좀 잡아서 보이는 게 있고, 놓아서 보이는 게 있거든. 그 두 개를 잘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토님도 너무 잡고 있다 보니까 소진됐고, 우리 회장님도 너무 잡다 보니까 의지가 강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놓아보기도 하고, 한 번씩 해찰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놓아보기도 하고, 또 잡아보기도 하고, 이거를 이렇게 자꾸 반복하게 가면서 자기 의식의 리듬을 찾는 길을 하는 게, 어, 어, 이제 그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만, 하여튼, 어, 어쨌거나, 이제 제가 늘 얘기하죠. 없어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 절대적인 이치지만, 밥을 먹는 방법은 수만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 두 끼 먹는 사람, 세 끼 먹는 사람, 밥을 좋아하는 사람, 국수를 좋아하는 사람, 뭐, 수많은 사람들이 생선을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한다고 세상이 다 좋아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어떤 살아가는 것은 절대적인 이치지만 살아가는 방법은 절대적인 게 없어요. 수많은 방법이 존재하거든. 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저하고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어. 제가 아무리 좋은 대중사님 경전을 본다 하더라도 내가 대중사님처럼 살아갈 수는 없어. 모든 사람들이 대중사님의 교법을 하나를 가지고 공부하지만 아무도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재밌게 살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경전을 보라는 거야. 아무리 좋은 얘기, 좋은 글 다 본다 하더라도 자기 그릇대로 살아가고 자기 모습으로 살아가. 그 자기로 살아가는 그것을 자기하고 대화를 해야 돼.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나는 지금 무엇에 미어 있느냐. 나는 지금 무엇을 좋아하느냐. 나는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느냐를 자기 스스로가 계속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 자기 주인이 있다니까. 자기 주인이 있어. 자기한테 알려주는 스스로의 밝은 자아가 있다니까. 그것과 그것과 만나서 자꾸 대화를 해야 돼. 그래야 자기 길이. 예, 그런 거를 해야 비로소 이 어지러운 이 고통들, 어지러운 이 삶들, 어지러운 지혜들을 밝힐 수가 있다. 음, 어, 이제 부처님 길을 가면 그 공부를 반드시 하죠. 나이에 따라서 육신의 그 저도 50대 내년부터 또 중반 바로 들어서는데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뭔가 달리 마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나이에 따라서 각기 내려놓을 마음에 대해서도 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오늘 갑자기 지금 인터넷이 나가서 화면이 이렇게 되더라도 이제 다 끝났으니까 끝나가는 시간이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주 김 여사 잠깐 시간 드릴까요? 마이클, can you come and say hello? 아, 저희 남편이 인사한다고 기다리고 있어서 인사하고, 어, 응, Really again. okay. Just say hello is okay. Okay. 아니, What? Say. Really nothing special. I'm just getting exams ready. 아, 저희 남편 기말고사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남편 무슨 일 생기면 또 그거에 끊임없이 집착하고 그거 끝날 때까지는 그 얘기만 계속해요. I can say I have one big class of nursing students. 예. They're really good, but really difficult. 아,
그 간호사 되려고 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성실해서 수업하긴 좋은데요. 평가하기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적이 비슷비슷하고 또 성적에 민감해서 그렇다고 하네요. 오케이. 예, 예, 예. 그, 예, 저는 오늘 그 서사님 말씀하신 중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어, 왜냐하면 정말 애들은 제가 보니까 애들은 끊임없이 먹고 끊임없이 해도 흡수력이 진짜 빠르고 커가는 게 눈에 막 무서울 정도로 커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저를 보니까 저도 정토님처럼 정말로 너무너무 치열하게 살았는데 치열하게 산 만큼 가슴 안에 늘 이 허무가 있는 거예요. 허무함. 그래서 그걸 또 다른 외부적인 이렇게 노력으로 이렇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제가 계속 해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몸에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못하게 계속. 그런데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냥 내려놓아라, 그만해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지만 그 이유는 몰랐는데 오늘 버페를 보면서 그 이유를 찾았어요. 아, 어른이 되면 이 육체가 성장이 멈추면 외부에서 그 입력을 계속 넣는 것이 어, 나한테 와서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구나. 어른이 되면 외부의 입력이 과부하가 걸리고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되어서 내 안에 이것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힘이 되고 나를 이렇게 상처낼 수도 있구나. 이거를 오늘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는 살았는데 내 안에 제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저는 정말 치열하게 산 케이스예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아파가지고 암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으니까 아는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처럼 치열하게 열심히 산 사람이 그렇게 아프다는 진단을 받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플 수가 있냐. 너무 뭐라고 하냐면 안타까워했는데 오늘 제가 그 이유를 찾은 것 같아요. 아, 내가 그, 그게 그만큼 내 안이 공허했기 때문이구나. 내 안을 보라는 신호였는데 그 바깥에서 찾는 것이 한계가 있었는데 계속 나는 과거의 습성대로 계속 그렇게 찾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나를 그러니까 치였구나. 그래서 그 전에는 그러니까 계속 바깥에서만 구했죠. 왜냐하면 이유를 모르니까. 근데 오늘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생각하고 이유를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이제는 바깥에서 구하는 것들이 결국은 나한테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나를 해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제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기, 나랑 내 안을 좀 보는 시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용기가 필요하고 어렵기는 하지만 그냥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그냥 내 안에 마주치면서 나를 보는 시기, 나를 공부하라는 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노력을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바깥의 세상 일을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이거를 노력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할까 이유? 그거를 찾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서 정토님이 던져준 그 화두도 저는 오늘 참 많이 도움이 되어서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좋은 말씀, 그러니까 좋은 화두를 열어주시고 또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한테 때가 되어서 들리네요. 옛날 같았으면 안 들렸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 가지가 저한테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때가 있나 보다. 저한테도. 그러니까 화두를 열어주는 사람, 그다음에 이거를 설명해주는 사람, 그리고 또 그것의 말이 나한테 들리는 시간.
예전 같았으면 이런 게 어떻게 들렸겠어요. 근데 음, 이 말이 오늘 저한테 들려서 아, 이렇게 들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인연이 되어서 감사하다.